저에게 특히 컸던 거는 학력 그리고 뭔가 직업에 대한 컴플렉스,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뭐를 해야 되지? 내가 나를 증명하려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내가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지? 라고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만한 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트러스트 언니 어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타인이나 무언가와 비교해서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특별히 열등하다, 부족하다 라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열등하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고 느끼고 믿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이라는 게 참 웃긴 게요. 성공의 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이제 극단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질 수도 있는 그런 그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거를 보상을 주려고 한대요, 자신에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가난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고 하면 나는 무조건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꿈을 꾸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굉장히 열심히 열등감을 동력 삼아서 노력을 하고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부자가 된 사실 자체에서도 물론 보상이 있지만 자신에게 내가 가난이 나에게 컴플렉스로 자리 잡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난해서 무시당해서 내가 부자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한 사람은 부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상을 받고요. 그리고 뭐를 못 누려봤다 하는 분들은 막 쇼핑 중독이라든지 굉장한 사치를 부린다든지 하면서 자신의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내면을 보상을 합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그냥 사람이지만 저에게 특히 컸던 거는 약간 학력 그리고 뭔가 직업에 대한 컴플렉스,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두 분 다 같은 대학을 나오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특히 대학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리고 어린 저에게 계속해서 너도 그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계속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계속 저에게는 어떤 이 대학을 가는 것만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열등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심어졌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자퇴를 하고 뭐 검정고시를 보고 해서 사실은 대학에 갔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가족에게는 기쁨이었는데, 저는 같이 기쁜 척을 했지만 사실은 그 대학에 가지 못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남았었어요. 그냥 한 1년 정도는 마음이 계속 뜨끔뜨끔 거렸어요. 너 어디 대학 갔어? 너무 축하해, 이런 말들, 막 축하해, 대단하다, 뭐 이런 말들이 전혀 저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고, 뭔가 이렇게 쿡쿡 찔렸어요. 그때도 쿡쿡. 이 주제가 나를. 이런 열등하다는 감정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상하려고 했냐면, 그러면 다음 스텝에서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 내 마음속의 동력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뭐를 해야 되지? 내가 나를 증명하려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내가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지? 라고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격시험, 뭐 예를 들면 변호사 자격시험,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 공무원 시험, 이런 식으로 제가 혼자 공부를 이렇게 쭉 하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짠! 했을 때 우와!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눈을 돌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너무 괴롭더라고요. 이게 정말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 끝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아예 다른 길을 가면은 이 레이스에서 좀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무의식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리고 나서도 창업을 하고 나서도 사실은 이 열등감을 상담을 통해서 오랫동안 다루고 극복을 했어야 됐어요. 상담 선생님이 세상에 어진 씨가 대학에 그 우울증의 상황 속에서도 가고 9년이나 어찌저찌 대학을 다니면서 그걸 졸업을 끝끝내 해내고
뭔가 해오셨던 것들이 굉장히 대단하시네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망치로 머리를 딱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나 대단하네? 저는 그 전까지는 굉장히 그냥 열패감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요.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내 안에 자리 잡은 열등감의 생김새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왜 생겼고, 어떻게 모났고, 어떨 때 힘들고, 어떨 때 나를 핥히는지, 어떨 때 상대방을 핥히는지 등등 이 열등감의 생김새를 잘 들여다보고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굉장히 현명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말에는 정말 공감을 해요. 내가 타인과 비교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나만을 비교해야 한다. 이거는 여러분이 훌륭한 인간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중심을 나에게 두지 않으면 결국에 타인이 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타인은 너무 여러 가지 모습들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교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타인을 보면서 나는 그 사람과 계속 비교를 하면서 나를 좀먹게 하고 힘들고 내가 원하는 일도 아닌데 막 아파트부터 사고 뭐 빚잔치를 벌이고 이러면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저는 이제 학별 컴플렉스 이런 거를 극복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편안한 게요. 사회에서 같은 학교 친구들 보면 너무 반갑고 그런 어떤 학교 때 느껴보지 못한 소속감 같은 것을 오히려 느끼기도 하고 내가 내 일에 대해서 더 사랑하게 되고 편안하게 일을 소개하게 되고 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마음에 찔림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다, 편안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고 제 안에 남은 열등감들을 이제 저도 좀 처리해 가면서 살아야겠죠. 네, 오늘은 열등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구독, 좋아요를 할 차례네요.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이 어떠셨나요? 저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공유하고 싶은 영상이 되었으면 하고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